시각상과 촉각상의 개념과 사례를 정리해 봅시다. 거의 밑줄 긋을 것도 없어. 그냥 지금 제가 여기에서부터 밑줄 긋는 건 그냥 막 긋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는 따로 말씀을 드릴게. 시각상, 본 그대로. 촉각상, 인식의 상을 나타내요. 아는 대로. 시각상 사례, 고대 그리스 르네상스, 고대 이집트 벽화 농라 무희를 그린 그림. 왜? 얘네들은 한쪽 면만 그렸으니까. 한 면만 그려놨으니까. 촉각상은 우리나라 민화의 책거리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 파라오나 귀족, 오, 높으신 분들이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불멸의 존재니까. 밑에 2번 고대 그 이집트 벽화의 특징을 바탕으로 글쓴이가 미술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늪지로 사냥간 네바문에서는 신분이 높은 존재, 촉각상, 아는 대로 그립니다. 영원한 질서의 대변자, 영생을 약속합니다. 악사와 무희, 신분이 낮은 존재, 시각상에 가깝게 보이는 대로 그려집니다. 어차피 순간 살다 끝 뿅 없어질 거니까. 미술의 정의, 여기에다가는 네모. 미술이라는 건 공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유를 다양한 조형 형식에 의존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세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인식한 대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 밑에 나와 있는 2번 예지가 이 글을 읽는 목적이 보기와 같다라고 할 때 어떤 읽기 방법이 적절할까요? 시간 때우려고 초록색으로 시간 때우려고 친구한테 소개해 주려고 동양과 서양의 초상화 표현 기법이라는 거에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부 다 각각 읽는 방법이 달라질 거다. 하지만 전제는 이거예요. 저는 이 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집니다.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옆에 용어는 읽어두면 너무 좋아요. 정독, 꼼꼼하게, 느리고 자세히 읽습니다. 속독, 속력을 붙여서 빠르게. 읽는 범위에 따라서 통독, 통째로. 전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발췌,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 골라 읽는 거. 제일 대표적인 게 잡지, 신문이지. 글의 읽는 태도에 따라서 비판적으로 읽냐, 수용적으로 읽냐. 자, 살펴봅시다. 뭐였어요? 기차 안에였었나? 그러네요. 기차 안에서 시간 볼 때는 너무 자세히 읽을 필요 없겠죠? 기차 안에선 빠르게, 대강, 흥미있는 부분만 자세히. 그 다음, 나는요, 친구한테 소개해 줄 거예요. 소개해 주는 것 때 대충 소개해 줄 거야? 아니야. 엄청 자세히 읽어야 돼. 꼼꼼하게 중심 내용을 정리해서 다 어떠한 자료에 필요한 건데 내 주제랑 꼭 완전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초상화 표현 기법에 대해 제시된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만 자세하게 이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정말 야비한 문제 알려줄까? 시험 문제에 읽기 방법은 여기 칠판 잠깐만 보세요. 읽기 방법은 읽는 범위에 따라서 정독과 속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너무 야비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됐고 3번 볼게요. 아, 얘가 예지야? 그렇군요. 예지가 이 글을 읽으며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읽기 과정에 따른 읽기 방법. 일단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되겠고 이거는 굳이 외워두실 게 아니라 읽기 전, 중, 후에 나와 있는 걸 서로 섞어서 해놓으면 그거 틀린 거 골라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질문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질문에 대답하며 답을 찾는 것은 읽기 전 활동에 해당된다. 땡. 그런 식으로 찾아낼 수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시험이 너무 긴장이 돼서 꼭 외우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읽기 전, 읽기 후라고 해서 요 정도의 요령은 해보는 거지. 새로 알게 됐네. 어이구야. 요 정도의 요령. 새로 알게 된 내용, 깨달은 점 정리. 새로운 독서 계획. 어때요? 새로운 이라는 말이 나오면 읽기 후고,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해. 당연히 목적에 따라서 읽기 방법이 달라진다라고 해놨으니까 그거는 일단 기억. 예측해야 돼. 읽기 전이니까 당연히 예측이겠지. 그리고 나머지 것들 전부 다 읽기 중이에요. 그냥 그렇게 외워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굳이 다 외우지 말라라는 것들. 옆에 나와 있는 괄호 2번. 자신은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방법을 적용했는지 적어보자. 패스. 자신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글을 읽는지 그 목적에 맞는 적절한 읽기 방법을 골라 읽기 전략을 세워봅시다. 패스. 밑에 나와 있는 거. 읽기 목적에 따른 읽기 방법을 정리한 겁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이어절. 이어절이면 뭐예요? 어쩌고 쓰고 한 칸 띄어 쓰고 저쩌고. 학교 과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거야. 구체적인 정보.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그 부분의 내용을 자세하게 읽는다. 2번 할 수 있으면 아까 외울 거 50페이지 3의 1번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 모르는 단어의 의미는 언제 찾아봐야 돼? 읽는 중에 찾아봐야지.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려면 다 읽었단 얘기니까 읽은 후겠고, 글의 내용이나 궁금한 점을 기록해 두는 건 어떻게? 읽으면서 궁금한 거 옆에다가 써놔야지. 제목을 통해 전개될 내용을 예측해. 아직 읽기 전이니까 할 수 있는 건 예측할 수밖에 없죠. 새롭게 알게 된 거, 읽은 후라 그랬지. 새롭게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외우면 된다. 다음, 생각 펼치기. 우리 요거 해야 되나? 그래요. 나중에 당하기 전에 그냥 합시다. 안 들어가면 땡큐지. 들어가도 땡큐고. 다음 활동을 통해 글의 특성에 따른 읽기 방법의 차이를 알아보고 자신의 읽기 방법을 정리해 봅시다. 논설문이래요. 논설문은 어떤 글이에요?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목적인 글이 논설문이죠. 설득합니다. 뭔가를 비판할 거래요. 자동차 중심의 문화. 왠지 자동차 중심의 문화 비판할 것 같아. 자동차를 탄 소수 운전자의 권리보다 다수의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시다. 다수의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달인가? 저번 달부터 적용되는 법인데요. 이렇게 우회전 할 때 여기 횡단보도 있잖아? 그러면 일단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돼. 난 너무 좋은 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차 타고 좀 늦으면 어때? 오늘날 자동차 문화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나타납니다.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전개합니다. 포인트. 보행자 입장에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밑에 글이 또 하나 더 나올 거래요. 미리 읽고 갈게요. 글의 종류는 수필이래요. 수필이라는 건 우리 아직 정확히 배우지는 않았지만 교술 갈래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일상 주변에서 겪었었던 일들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깨달음 중심으로 쓰는 글. 자기 고백적이고요. 성찰적, 반성한대요. 자기의 첫 독서 이력에 대해서. 요즘 우리 딸은 학교에서 그 독서록을 일주일에 한 편씩 써가는데 이번 담임선생님은 그림을 그려도 된다고 그랬나봐. 그래서 줄거리 딱 한 줄로 쓰고 그냥 그림으로 그려서 가더라고. 난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독서 경험에서 발견한 독서 활동의 독서의 의를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냅니다. 자, 위로 올라가 봅시다. 내용이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는 논설문이고 하나는 수필이고 그래 소재도 달라. 재재도 달라. 자동차의 생명 공존의 문화를 접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자동차 타면서 생명 있는 것들과 함께 삽시다 문화는 쉽지 않대.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인간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자동차를 좀 멀리하는 상식을 제도화하면 문제는 하나둘씩 풀릴 겁니다. 자동차를 멀리하는 상식을 제도화하면 생명 공존의 문화 괜찮아요.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은 기본에 충실한 세상입니다. 그럼 도대체 기본이 뭡니까? 인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자동차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 최소한 사람들의 권리가 자동차의 권리보다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권리를 높이고 운전자와 보행자는 같은 사람인데 이들의 권리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보행자는 각종 사고의 위험에 일방적으로 노출되고 배기가스를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보행자가 권리를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뭐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니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누구나 차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의 위세에 눌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우리들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어머, 보행자 입장에서 쓰여졌다라 그랬더니 진짜 보행자 입장이야. 여기에 우리가 보행자니까. 도시인이 누려야 하는 권리는 소박한 겁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걸어 다닐 권리, 자전거 타고 안전하고 가까운 거리 이동할 권리, 자동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거 너무 당연한 권리 아니야? 공공의 공간에서는 당연히 자동차를 탄 소수보다 다수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다수 밑에다가 보행자라고 써야 되겠네요. 어린이, 노인, 환자,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공공공간에서 다수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모습. 최근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호해달라라고 하면서 지하철 이렇게 지연 시위를 하고 있거든?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시위에 대해서 나는 지지하는 편이거든? 근데 내가 막상 그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면 솔직히 좀 짜증 날 것 같기는 해. 근데 오죽하면은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 저는 이제 학교에서 뭐 토론대회 하면 나는 그 주제에 꼭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하냐 반대하냐 라는 것들. 밑에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이다. 이거 수필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시절 누구? 내가 누구야? 작가. 어머니가 처음으로 구해다 주신 책이 왕자와 그 의지라는 외국 동화였습니다. 그림도 없이 문장으로만 이어진 제법 두꺼워진 책. 글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서 지루할 줄 모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었어. 재밌었어. 이 동화에 등장하는 왕자와 거지는 같은 또래의 소년. 우연히 처지가 바뀌면서 여러 사건이 벌어지는 이야기. 줄거리를 이렇게 진짜 후려쳐서 이야기를 해주죠. 나중에 독서록 쓸 때 줄거리는 짧게, 느낀 점이 많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줄거리 많이 쓰는 거 아니야? 책이 귀하던 시절이라 나는 이 책을 더욱 소중하게 읽는다. 책 속의 언어는 단순한 활자의 연속체가 아니라 의미와 생각을 끝없이 불러일으키는 생각의 여행길 같은 것이다. 무엇보다 이야기가 펼쳐지는 책 속의 세계가 내게는 너무 새로웠지. 처음 경험하는 거야. 텔레비전도 없던 시절이니 오죽했겠는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영국의 헨리 8세도 알고 중국의 중세 궁정의 풍속도 알고 런던 뒷골목에 사는 서민들의 삶도 알게 되었다.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일이야말로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만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다.
수필이라는 건 이런 거라고 별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 책 읽은 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가 책 읽으라고 주시지 않은 엄마 있나? 다 주시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왜 글을 써서 교과서에 실릴 수가 있다고? 수필 별거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써보라고. 가는요. 일단 미리 쓸게요. 가 옆에다가 논설문. 나는요. 수필. 논설문은 주장과 근거가 담겨 있고요. 수필은 경험과 성찰, 깨달음이 담겨져 있지. 논설문을 읽을 때는 뭐라고 주장하는가? 내용과 주장을 평가하고 글쓴이의 주장이 자신의 입장과 어떻게 다른지 파악합니다. 오, 바로 이런 게 비판적 읽기지. 감동과 교훈을 얻기 위해 읽습니다. 그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얘는 감상적 읽기. 읽기는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주제통합적 읽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한 1학년 과정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사실적 읽기. 일단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해라. 그 다음에 고지고대로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어라. 비판적 읽기.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 밑에 사실적, 비판적, 감상적 읽기라고 나와 있고요. 네, 제가 더 말씀드릴 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의 교육과정에선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그 다음에 추론적 읽기, 주제 통합적 읽기 이러한 애들도 뭐 읽기 방법으로 나온다라는 것들.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읽는 거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이쿠야 후딱 마무리 또 지어 드릴게요. 54페이지 논설문 읽을 때는 글쓴이의 의도가 뭔가? 주장과 근거가 적절한가? 수필을 읽을 때는 주제를 음미하면서 경험과 깨달음에 공감하면서 2번 지금까지의 읽기 활동을 돌아보면서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일은 왜 필요합니까? 그런 식으로 읽기 방법을 점검하고 조정하면서 읽으면 글을 효과적으로 읽고 글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끝! 밑에 나와 있는 3번 논설문 보행자의 권리를 보장하라. 우리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고요. 문제 상황과 그에 대한 생각. 그렇지. 글쓴이가 간접 경험? 아니요. 자기가 경험한 책 읽은 건 직접 경험이지. 3번 틀리죠. 비유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설득적이고 비판적이고요. 나는 자기 고백적, 성찰적이고. 됐어. 이거는 글의 종류가 논설문이다. 글의 종류가 수필이다. 라는 것만 알아도 어렵지 않은 문제. 4번 글쓴이의 주장. 결국에는 뭐예요? 주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운전자의 권리보다 보행자의 권리를 더 높이 두고 보장하라. 답은 몇 번이요? 4번. 보행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권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5번 나와 같은 글 수필이에요. 교술갈래입니다. 문학이에요. 문학, 시소설, 수필, 희곡 왜 읽어요? 재밌으려고, 감동 얻으려고. 답은 4번. 감동과 즐거움. 재미라는 말 대신에 즐거움이라는 말을 썼네요. 글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읽기 전에 목적을 분명히 하고요. 읽으면서 읽기 방법 점검 조정하고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이 읽기? 아니,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글의 특성과 읽기 목적을 고려해서 읽기 방법 택하고 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본다. 잘 읽었는지 점검한다. 그 정도가 되겠죠. 답은 3번.
옆에 나와 있는 55페이지 빈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56페이지 빈칸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뒤에 나와 있는 소단어 문제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일단 잠시만요.